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5일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하자와 불투명한 선임 과정, 그리고 홍 감독 개인의 심히 부적절한 과거 행적과 자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축구협회는 규정에도 없는 전력강화위원회의 권한 위임을 통해 몇몇 사람들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감독 선임을 단행했다며 축구협회는 개인 사조직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고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연간 300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단체이다.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만큼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축구협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을 위해 올해 국정감사 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축협의 능동적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나서서 축협이 대대적인 고강도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협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올해 국정감사 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축구협회에 투입되는 300억 원 규모의 예산도 손질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상당히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아볼 생각이라며 축구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는 보조금 의존도가 낮으며 피파 랭킹 22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을 전문 경영인이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면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 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평균 3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협의 손익계산서는 정부 재정 비중이 상당한 보조금과 스포츠 토토 등으로 알려진 복표 수익을 포함해 계산하면 재정 상황이 좋아 보입니다. 복표 수익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 정책 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재원을 배분하는 세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축협의 단기 순이익은 최근 5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입장료 수익 등이 없어 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곤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은 연간 300억 원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500억 원 안팎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11년간 축협이 쓴 보조금은 총 189억 원, 복표 수익은 총 258억 원으로 총합 367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축구팬들과 국민들까지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황금 세대를 가지고도 제대로 일처리를 못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무려 3천억 원이 넘는 소식에 다들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오면서 외국인 지도자의 버금가는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었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홍명보의 연봉은 최소 20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월드컵 이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장기간 맺었으며
월드컵 종료 후 중간 평가를 갖기로 되어 있으나 경질할 경우 남은 계약 기간 보존 금액만 해도 최소 30억 원이 소요됩니다. 홍명보뿐 아니라 외국인 코치 2명의 비용을 생각하면 60억 원 이상이 나가게 됩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캐나다를 이끌고 코파 아메리카 4강까지 간 제시 마치를 영입하지 않았고 프리미어 리그 승격을 코앞에서 놓친 바그너, 유로 대회를 아쉽게 못 나간 감독들 대신 홍명보를 선택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레전드 선수들 또한 홍명보 감독의 선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지성은 국내 감독 선임이 나올 때마다 여론과 평가가 좋지 않았다며 선수들은 국내파 감독을 선임하지 않을 거라 기대했을 텐데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영표는 유럽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감독들은 팀도 잘 통제하는데 유독 한국 선수들만 한국 감독이 통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선수들의 신임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몽규 회장,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이임생 기술이사, 홍명보 감독 등 모두 고려대 출신들로 학연 축구라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회라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비공식 모임이 축구계에 큰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993년에 결성된 11회는 당시 전현직 프로 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 43명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2013년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이 모임이 그냥 봉사단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자철은 홍명보 감독과 깊은 인연이 있는 선수로 2009년 이집트에서 개최된 20세 이하 월드컵 8강을 경험했고 런던 올림픽에서는 주장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대표팀 주장을 맡았으나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최근 구자철은 SNS를 통해 협회의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성과 박주호 또한 최근 협회를 향해 쓴소리를 가감없이 날리며 구자철은 이들의 의견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광은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나 김영광 2호를 통해 도덕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하신 분들은 다 나가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주호가 총대를 메고 얘기한 것에 대해 김영광은 선배로서 보고 있는 것도 힘들었고 지성이 형, 영표 형, 동국이 형, 원희도 그렇고 다들 소신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라며 나는 도덕적이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 및 협회 관련 이슈에 대한 언급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체계에 대해 말이 많았었는데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시스템이 안 잡혀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는 것 없이 항상 급하게 감독을 구하게 되고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니고 다수결로 뽑자는 얘기도 한다. 시스템 변화가 없지 않은 한 또 똑같이 흘러갈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길 바라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영광은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게 된 과정에 대해 내가 개인적으로 홍명보 감독님을 좋아하지만 이 판단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다. 대체 이걸 왜 수락하는지 궁금하다. 대부분 저걸 수락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도덕적이지 않고 사건 발단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래야 한국 축구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팬분들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기에 말한다. 한국 축구 발전과 팬분들의 마음을 봐서라도 나가시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회장님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볼 텐데 그냥 넘어갈 생각 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며 소신을 밝혔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외국인 코치 선임을 위해 출국하는데 앞선 인터뷰 발언이 화제입니다. 홍명보는 현대 축구는 분화가 트렌드이다.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칭 스텝의 분업화, 세분화, 전문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여 외국인 코치를 선임할 계획이다.
잘 활용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코치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가서 면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의 걱정은 이해가 되며 나의 마지막 도전에 응원을 부탁드린다 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어떤 축구를 할 거냐는 질문에는 대표팀에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표팀 경기력의 외적인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쓸 예정이다. 규율, 룰이 아닌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 것이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전술은 외국인 코치에 맡길 것이며 자신은 대표팀 문화, 즉 팀의 기강을 잡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대 축구가 분업화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절차대로 합리적으로 결정되었으면 홍명보를 응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절차대로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못한 부분이 핵심인데 이에 대해 홍명보 감독은 나와 상관없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연봉은 최소 20억에서 30억 원 수준이며 외국인 코치 2명을 선임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협회의 비효율적이고 원칙 없는 행보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국인 코치 2명 선임은 홍명보 감독이 협회에 요청하여 수락된 선임 조건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더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자신의 마지막 도전이라며 희생을 말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많은 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믿기 어렵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 관광부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직접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16일 문체부에 따르면 유 장관은 최근 자율성을 존중해 자체적으로 해결되길 기다렸으나 이슈가 더 커지자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확산되고 있고 사회적 관심사가 되니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울산 감독을 선임하게 된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문체부가 들여다볼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문체부는 조만간 체육국 감사실이 합동으로 관계자 의견 청취와 서류 조사 등의 조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감독 선임 논란에 휩싸인 대한축구협회를 직접 조사할 의사를 드러낸 가운데 협회는 반발 움직임을 보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축구협회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감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축구협회가 정부 유관 기관에 포함되면서 문체부가 일반 감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축구협회는 유관 기관 중에서도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으로 등록됐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문체부의 움직임에 축구협회는 반발하는 모습인데요.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축구협회 관계자는 회장이나 임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는 있어도 스포츠나 기술적인 부분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전 세계에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국제연맹 피파 정관에도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4조 1항에는 회원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고 19조에는 각 협회의 독립성을 규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15조에는 모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라고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를 어긴 나라에 대해선 제재도 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멍청한 걸 알았지만 정말 생각보다 훨씬 멍청한 축입니다. 2015년 쿠웨이트 정부가 자국 체육 단체 행정에 개입할 수 있게 관련 법률을 개정하자 피파는 쿠웨이트 축구협회의 자격을 정지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쿠웨이트는 2018 러시아 월드컵, 2019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 예선 잔여 경기를 몰수패 처리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국인 인도네시아가 이스라엘 대표팀 입국 문제로 정치, 종교적 갈등을 빚어 인도네시아의 개최권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대표팀 스캔들 사건이 크게 터지면서 프랑스 국회가 감사에 들어갔고 결국 그때 회장과 측근들이 모두 사퇴하는 일은 축구팬이라면 다 아는 유명한 화입니다. 멍청한 축협이 이제는 배째라고 나오는 형국이 참으로 분노를 유발케 합니다. 명백한 절차 위반이기에 확실하게 혼쭐이 나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축구협회가 국내 3부,
사부 축구 리그인 K3 리그, K4 리그 팬들을 대상으로 사행시 이벤트를 열었다가 되려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K3, K4 리그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사행시 이벤트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이어지는 이벤트는 K3, K4 사행시를 짓는 이벤트인데요. 공식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치킨, 커피 기프티콘 등을 증정합니다. 이벤트를 시작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지만 수많은 축구 팬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뜻을 가진 사행시보다 비판의 목소리가 담긴 사행시가 더욱 눈에 띄며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클린스만 황선홍 홍명보 연타로 말아먹은 감독 선임, 캐프의 몰락 1등 공신 정몽규, 사선 절대 반대라는 사행시를 지었습니다. 이 댓글은 현재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으며 축구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6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역대 최악이라 평가받으며 계약 기간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경질된 이후 약 5개월 동안 제대로 된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지 못했던 점이 과정에서 드러난 축구협회의 졸속 행정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내년 1월 사선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정몽규 회장의 사선을 반대한다고 강조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사행시 중에는 KFA, 3초만 생각해봐라, 리그 감독 뽑는 게 맞는지, 40년 된 리그 이따위 대접이 등도 많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